2024년 1월 미국 시카고 외곽 참전 용사 타운하우스에서 93세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월 50만 원 난방비를 아끼다 일어난 비극이었죠. 영하 40도 장진호 전투를 견딘 영웅이 70년 후 추위에 떨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370명의 참전 용사들이 사는 이곳은 1953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고 정부는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한국에서 날아온 기술진 20명이 이곳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25년간 일했고 지금은 부장으로 있습니다. 올해 54세고 서울에서 아내와 대학생 아들 둘과 살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친환경 건축인데요. 특히 한국 전통 온돌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부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 회의실로 오라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보훈처 직원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일 앞에 앉은 분이 강정의 보훈처 장관이었어요. 장관님이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님, 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한국전 참전 용사 370명이 사는 타운하우스가 있는데요. 그곳 상황이 심각합니다. 장관님은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낡은 2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953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겨울마다 참전 용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지난 1월에 93세 참전 용사 한 분이 난방비를 아끼다가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진호에서 영하 40도를 견딘 분들이 70년 후에 추위 때문에 돌아가시다니요. 보훈처 직원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참전 용사의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73년 전에 지킨 나라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우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관님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 이 프로젝트 맡아주시겠습니까? 370가구 전체에 온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완공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님은 제 인사 파일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수 1951년 한국군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 참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장진호에 계셨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 아버님은 당시 미해병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겨울만 되면 발을 주무르시던 모습이요. 동상 후유증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지금 85세이신데 여전히 겨울이 오면 발이 아프다고 하세요.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추운 데서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 미군 전우들도 지켜야 했고. 우리는 한 팀이었어. 저는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싸운 분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진호에서 같이 싸운 미군 참전 용사들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지. 그분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철아, 잘해라. 그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꼭 전해드려라. 2024년 2월 20일 저는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시공 전문가 15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10년 이상 경력자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프로젝트를 설명했죠. 미국 시카고에서 석 달간 작업하게 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370가구의 온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팀원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기술자 이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미국 건물에 온도를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구조가 다를 텐데요. 저는 이미 준비한 설계도를 펼쳤어요. 가능합니다. 1953년 건물이라 목조 구조인데 바닥을 전면 교체하면 됩니다. 단열재를 2배로 깔고 온수 파이프를 30cm 간격으로 배치할 겁니다. 시카고는 서울보다 훨씬 추우니까 한국식 온돌보다 더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베테랑 기술자 박철수 대리가 물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석 달이면 하루에 4-5가구씩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3팀으로 나눕니다. 한 팀당 5명씩 동시에 작업하는 겁니다. 교대 근무도 각오해야 합니다. 팀원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빛났습니다. 다들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온수 파이프 15km, 단열재 5,000제곱미터, 시멘트 100톤. 모든 자재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보일러는 현지에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기 규격에 맞는 제품이 필요했거든요. 2주 동안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갔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가면서 해.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이번 일은 꼭 성공해야 해. 우리 아버지 전우분들이셔. 3월 3일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보훈처 직원 5명과 저희 기술진 15명이 모였어요. 총 20명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강정의 장관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장관님은 저희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73년 전 은혜를 갚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1951년 19살 청년이었던 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미군 전우들과 함께 싸우셨죠. 그분들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남으셨고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어요. 13시간을 날아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월 7일 오전 10시였어요. 입국장 문을 나서자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이클 맥아더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상철입니다. 삼성물산 부장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신 거군요. 한국에서 정말 오신 거예요. 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 커다란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버스 안내를 해줬어요. 우리 팀 20명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시카고 도심을 벗어나 1시간쯤 달렸을까요? 외곽 지역의 낡은 타운하우스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이 낡았습니다. 2층짜리 타운하우스가 185채나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참전용사 타운입니다. 1953년에 지어졌고 370명의 참전용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89세예요. 버스가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3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모두 성조기를 들고 계셨어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91세 제임스 메가더 용사님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메달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식으로 깊이 절을 했어요. 제임스 메가더 용사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 김상철입니다. 73년 전 조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할아버지 손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고맙네 젊은이. 자네 나라가 이렇게 잘 됐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제 아버지입니다. 1951년 12월 장진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 입은 19살 청년이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이분도 장진호에 계셨나? 네, 한국군 제1사단 소속이었습니다. 미 해병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맡으셨어요. 그럼 우리 은인이네. 한국군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85세이십니다. 여전히 겨울만 되면 발이 아프다고 하세요. 동상 후유증이에요. 제임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발가락 3개를 잃었지. 73년이 지났는데도 추우면 아파. 없는 발가락이 아파. 환지통이라고 하더군. 할아버지는 바지를 걷어 올려 발을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발가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19살에 겪은 동상이 90이 넘어서도 아프다니요. 마이클이 거실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섭씨 13도입니다. 전기 히터 2대를 틀어도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월인데도 실내가 13도라니요. 이건 사람이 살 온도가 아니었어요.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제임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는 더 추웠지. 옆집 데이비드가 난방비를 아끼다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네. 1951년 장진호에서 날 업고 3km를 걸었어.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날 내려놓지 않았지. 그 친구 덕분에 난 살았어. 그런데 난 그 친구를 못 지켰네. 미국 땅에서 추위에 얼어 죽게 만들었어.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장진호를 함께 견딘 전우가 70년 후에 추위 때문에 세상을 떠나다니요.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할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모든 집을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을 설치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온돌이라고? 그거 내가 아는 그 온돌인가? 1951년에 한국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바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세상에 73년 만에 다시 느낄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부터 저희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185채를 돌아다니며 구조를 파악했어요. 모든 건물이 비슷했습니다. 목조 구조에 나무 마루판이 깔려 있었고 바닥 아래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단열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박철수 대리가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겠는데요. 구조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 거예요. 시카고가 서울보다 훨씬 추우니까 단열재를 2배로 깔겠습니다. 온수 파이프도 더 촘촘하게 배치하고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분들께 최고의 온도를 드리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보훈처에 보고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공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훈처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님,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다 쓰십시오. 이건 국가적 사업입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밤새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단열재 두께를 10cm로 늘리고 온수 파이프 간격을 25cm로 좁혔어요. 3월 10일 아침 드디어 첫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범 주택으로 82세 프랭크 할아버지 집을 선택했어요. 프랭크 할아버지도 장진호 참전 용사였고 데이비드와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 아침 8시에 팀원 5명과 함께 프랭크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이 구경하러 나와 계셨어요.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프랭크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3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따뜻해지실 거예요. 프랭크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 70년을 추위에 떨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낡은 나무 마루판을 걷어냈어요. 그 아래가 드러나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검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니 추울 수밖에 없죠. 70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흙을 고르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습기 방지막을 깔았어요. 두꺼운 비닐 소재였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박철수 대리가 꼼꼼하게 테이프로 이음새를 붙였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작업했어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온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습기 방지막 위에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두께가 10cm나 되는 고밀도 스티로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5cm를 쓰는데 시카고는 2배로 준비했습니다. 이준혁이 단열재를 자르고 박철수 대리가 틈새 없이 배치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수평계로 확인했어요. 1mm라도 기울어지면 안 됐습니다. 온수가 한쪽으로 몰리면 난방이 고르지 않게 되거든요. 단열재 작업이 끝나자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참전 용사들이 점심을 가져다 주셨어요. 샌드위치와 커피였습니다. 89세 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네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만. 쉬면서 먹게.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씹지도 못했어요. 빨리 작업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5분 만에 점심을 마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였어요. 온수 파이프를 까는 겁니다. 저는 직접 파이프를 들고 단열재 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름이 16mm인 특수 파이프였어요. 뜨거운 물이 지나가도 절대 터지지 않는 소재였습니다. 파이프를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깔았습니다. 간격은 정확히 25cm였어요. 박철수 대리가 자로 재면서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2cm 더 좁습니다. 저는 즉시 파이프를 다시 배치했어요. 완벽하게 25cm 간격을 맞췄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왜 이렇게 간격이 중요합니까? 저는 설명했어요. 간격이 넓으면 온도가 고르지 않아요.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디를 걸어도 똑같이 따뜻해야 합니다. 파이프 배치가 끝나자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첫날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파이프를 고정시켰습니다. 플라스틱 클립으로 단열재에 꽂아서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니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프랭크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멘트를 붓고 모레 마루판을 깔면 완성입니다.
프랭크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일 만에 정말 끝난단 말인가? 네, 약속드립니다. 모레 저녁이면 따뜻한 바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떠더냐? 힘들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시멘트 붓고 모레면 완성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철아, 고맙다. 내가 아버지 전우들을 돌봐주니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73년 전에 목숨 걸고 지킨 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목이 메셨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춥고 무서웠지. 그런데 미군 전우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린 서로를 지켰단다. 전화를 끊고 나니 새벽 1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할 작업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멘트 배합 비율은 어떻게 할지, 두께는 몇 센티미터로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다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50명쯤 되는 참전 용사들이 모여 계셨어요.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작업을 지켜보려고 나오신 겁니다. 제임스 할아버지와 마이클도 와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시멘트를 부는 날이었습니다. 시멘트 믹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주문해둔 특수 시멘트였어요. 박철수 대리와 함께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온수 파이프 위로 천천히 부어 내려갔어요. 두께는 정확히 5cm로 맞췄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열전달이 느려지고 너무 얇으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준혁이 수평자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저는 흑손으로 시멘트 표면을 고르게 펴나갔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멘트 작업이 끝나자 정오가 됐습니다. 이제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소 24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프랭크 할아버지께 설명드렸습니다. 시멘트가 마르면 내일 아침에 마루판을 깔겠습니다. 그럼 완성입니다. 프랭크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가? 한국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1000년 넘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저녁에 마이클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 댁에서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마이클이 스테이크를 구워내왔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김 부장, 자네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네. 저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겨울만 되면 발이 아프세요. 동상 후유증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임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 우린 함께 싸웠어. 한국군과 미군이 한 팀이었지. 그때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 우린 서로를 살렸단 말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제임스 할아버지는 73년 전에 서로의 목숨을 지켰던 전우였던 겁니다. 3월 12일 아침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굳었는지 확인했어요. 손으로 눌러봤는데 단단했습니다. 완벽하게 마른 겁니다. 이제 마루판을 깔 차례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마루판은 미국산 오크였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열전도율도 적당했죠. 박철수 대리와 이준혁이 마루판을 하나씩 깔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를 내며 마루판이 맞춰졌어요. 저는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마루판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됐거든요. 공기가 새어나가서 단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모든 이음새를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오전 11시쯤 되니까 거실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새 마루판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위를 걸어봤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보일러를 연결할 차례였습니다.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식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온수 파이프를 보일러에 연결했습니다. 공급 파이프와 회수 파이프를 정확하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 이준혁이 압력계를 달았습니다. 시험 가동을 해봐야 했거든요. 저는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보일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압력계 바늘이 움직였어요.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누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바닥이 따뜻해질 겁니다. 밖으로 나가니 100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프랭크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저는 프랭크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30분 후면 바닥이 따뜻해질 겁니다. 프랭크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 82년을 살면서 겨울에 따뜻한 바닥은 처음일 텐데.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프랭크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참전 용사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온수가 바닥 전체를 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할아버지가 저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작동에 문제 없기만을. 30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프랭크 할아버지가 바닥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따뜻해.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져.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이네. 따뜻해지고 있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40분이 지나자 온기가 확실해졌습니다. 바닥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프랭크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82세 노인이 천천히 거실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프랭크 할아버지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따뜻해. 내가 82년을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겨울에 맨발로 걷다니.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제임스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습니다. 마이클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어요. 제임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맞아, 이거야. 1951년에 한국 할머니 집에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 73년 만에 다시 느끼는구나. 할아버지는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참전 용사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89세 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는구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이 73년 전에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프랭크 할아버지 집에서 시범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370명 주민 전원이 모였어요. 거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전통 온돌입니다. 1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써온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온 집이 고르게 데워집니다. 미국식 중앙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6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발부터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참전 용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370가구 전체에 이 온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3조로 나뉘어서 동시에 작업할 겁니다. 하루 평균 5가구씩 완공하면 석 달 안에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보훈처에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시범주택이 성공적으로 완공됐습니다. 참전 용사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훈처 담당자가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강정의 장관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도 연락드렸어요. 아버지, 첫 번째 집이 완성됐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목이 메셨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은혜를 갚고 있구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의무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분들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20명은 3팀으로 나뉘었어요. 1팀은 제가 이끌고 2팀은 박철수 대리가, 3팀은 경력 15년차 최영수 과장이 맡았습니다. 각 팀이 동시에 다른 집을 작업하는 거였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벌써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첫 주에는 하루 3가구씩 작업했습니다. 팀원들이 작업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속도가 붙었어요. 하루 5가구씩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마다 참전 용사들이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힘이 났어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3월 말이 되자 50가구가 완공됐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전 용사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86세 해럴드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온돌 설치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면 관절이 풀리는 느낌이래요. 제임스 할아버지의 환지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73년 동안 겨울마다 신음하시던 분이 이제는 푹 주무신다고 했어요. 난방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 월 400달러, 한화로 50만 원이었는데 200달러로 절반이 됐어요. 그런데도 집은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난방비는 줄고 더 따뜻할 수가 있지? 저는 설명해 드렸어요. 온돌은 바닥을 직접 데우니까 열이 위로 올라가서 공간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미국식 난방은 공기만 데우니까 천장 쪽만 뜨겁고 바닥은 차갑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4월 중순이 됐습니다. 100가구가 완공됐어요. 이제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겁니다. 팀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일했거든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준혁이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로 완공된 집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91세 윌리엄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장진호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평생 걷지 못하셨대요. 온돌이 켜지고 바닥이 따뜻해지자 할아버지가 우셨습니다. 고맙네. 내 다리는 못 쓰지만 발은 이제 따뜻하구만. 73년 동안 발이 차가웠는데 이제야 따뜻해지는구나.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도 장진호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아버지가 살아남으셨어요. 윌리엄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우린 함께 싸웠네.
한국군과 미군이 한 팀이었지. 자네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게.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윌리엄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장진호에서 다리에 총 맞으셨대요.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분 기억나는구나. 키가 크고 웃음이 많던 청년이었지. 눈 속에서도 항상 농담을 했어. 우릴 웃게 만들어서 추위를 잊게 해줬단다. 그런데 어느 날 중공군 총에 맞았지. 우리가 들것에 실어서 후방으로 보냈어. 그 후로는 못 봤는데 살아 계셨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73년 만에 전우의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작업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모두 끝내고 싶었거든요. 5월 중순이 되자 200가구가 완공됐습니다. 이제 절반이 훨씬 넘었어요. 참전용사타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셨어요. 건강이 좋아진 겁니다. 82세 프랭크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니 다리에 힘이 생겼대요. 89세 존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못 먹던 아침 식사를 다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추워서 식욕이 없었는데 이제는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부장님, 한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데요. MBC라는 곳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방송국이 온다고요? 네,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 알려졌나 봅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훈처에 연락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가 말했어요. 네, 저희가 MBC에 알렸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5월 25일 MBC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PD 1명, 작가 1명, 카메라 감독 1명이었어요. 저희 작업 현장을 하루 종일 촬영했습니다. 참전 용사들도 인터뷰했어요. 제임스 할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3년 전 제가 지킨 나라가 이제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릴 잊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MBC PD가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김 부장님, 왜 이 프로젝트를 맡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장진호 참전 용사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아버지 전우들을 돕는 건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제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국에 꼭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6월 초가 됐습니다. 이제 300가구가 완공됐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어요. 저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가 됐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6월 8일 드디어 마지막 집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95세 조지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장진호에서 소대장이셨는데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집입니다. 최고로 만듭시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단열재를 깔고 파이프를 배치하고 시멘트를 붓고 마루판을 깔았습니다. 6월 10일 저녁 마지막 집이 완공됐습니다. 370가구 전체가 끝난 겁니다. 석 달 만에 해낸 거였어요. 조지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따뜻해진 바닥을 느끼셨습니다. 고맙네. 이제 편하게 잠들 수 있겠구만.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푹 쉬세요.
이제 따뜻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자네 나라가 참 훌륭하구만. 그날 밤 저는 팀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숙소 식당에서 작은 회식을 했어요. 맥주를 마시며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박철수 대리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이준혁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들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최영수 과장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370명의 영웅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희는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6월 12일 참전용사타운 중앙광장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370명 주민 전원이 참석했어요. 한국에서 강정의 보훈처 장관님도 날아오셨습니다. 광장에는 무대가 설치됐고 의자가 500개나 놓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메달을 달고 나오셨어요.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강정의 장관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73년 전 여러분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땅 한반도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영하 40도 장진호에서 불타는 서울에서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피를 흘리셨죠. 장관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2위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참전 용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장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추위에 고통받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 장진호 영웅 온돌 프로젝트는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장관님은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장관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철 부장과 삼성물산 팀원들이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370가구 전체에 최고 품질의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전 용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장관님은 제임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꺼냈어요. 제임스 메가더 용사님, 대한민국 정부는 용사님께 보국 훈장 천수장을 수여합니다. 메달이 할아버지 가슴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닌데.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용사님이 흘린 피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관님과 포옹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저는 팀원들과 함께 단지를 걸었습니다. 185채의 집에서 이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음 겨울에는 아무도 추위에 떨지 않을 겁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낸 거죠. 박철수 대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73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저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참전 용사 50명이 모였어요. 제임스 할아버지, 프랭크 할아버지, 존 할아버지, 윌리엄 할아버지 모두 계셨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제임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73년 전 우리가 지킨 나라가 오늘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김상철 부장과 한국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제가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들이 73년 전에 목숨 걸고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장진호에서 할아버지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함께 싸웠는데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셨어요. 프랭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전해주게. 우린 한 팀이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전우라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370가구 전체가 완공됐어요. 준공식도 했고요. 할아버지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아버지 빚을 갚아줬구나. 아버지, 이건 빚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순환입니다. 할아버지들이 73년 전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들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이 메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사랑은 돌고 도는 거지. 은혜도 돌고 도는 거고. 전화를 끊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카고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73년 전 장진호 밤하늘도 이랬을까요? 아버지와 제임스 할아버지가 함께 본 별들이 지금도 저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참전용사타운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아침 햇살이 타운하우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85채의 집들이 평화롭게 서 있었어요. 이제 이 집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이 와도 370명의 영웅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을 겁니다. 제임스 할아버지와 마이클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른 참전용사 100명도 함께 나오셨어요. 모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마이클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붙잡아 드렸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김 부장,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73년 전에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자네 아버지한테 전해주게. 우린 평생 전우라고. 언제든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다고.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꼭 한국에 오세요. 프랭크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 내 집이 제일 먼저 따뜻해졌지. 그거 평생 자랑하고 살 거야.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음 겨울에는 맨발로 집안을 걷는 거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89세 존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자네 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는구만. 이 나이에 이런 감동을 받을 줄 몰랐네. 고맙네 젊은이. 팀원들도 참전 용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철수 대리는 윌리엄 할아버지와 포옹했어요. 이준혁은 조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수 과장은 해럴드 할아버지와 악수하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거든요. 버스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참전 용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참전 용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참전 용사들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3년 전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영웅들이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됐구나.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게이트로 가는데 마이클이 달려왔어요. 김 부장님 잠깐만요. 마이클은 숨을 헐떡이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참전 용사 370명이 쓴 편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져가 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편지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가 쓴 편지였어요.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1951년 장진호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3년이 지난 지금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저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프랭크 할아버지였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이런 따뜻함은 처음입니다. 한국이 우릴 잊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철수 대리도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어요. 팀원들 모두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보훈처 직원들, 삼성물산 임직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모두 태극기를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강정의 장관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김 부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부장님과 팀원들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70명의 영웅들이 이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73년 전에 흘린 피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답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82세 할아버지가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우시던 순간입니다. 그때 이 일을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회사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김 부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높여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팀원들이 다 잘해줬습니다.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겸손하시군요.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요청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실제로 일주일 후부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에서 똑같은 요청이 왔어요. 보훈처는 글로벌 참전용사 온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전 세계 참전용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팀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50명 규모였어요. 경험 있는 팀원들이 새로운 팀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MBC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한국이 73년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 시청률 20%를 기록했습니다. SNS에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따뜻한 은혜, 73년 만에 완성된 순환. 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 감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의장이 직접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2025년 1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73년 만에 전우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참전용사 타운에 도착하자 제임스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제임스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두 분은 포옹했습니다. 7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자네가 김 부장 아버지였군. 우리 함께 싸웠지. 아버지는 울먹이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네.
우린 정말 열심히 싸웠지. 두 노병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마이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참전 용사 100명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우들과 73년 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진호의 추위, 전우회, 그리고 함께 살아남은 기적에 대해서요. 2025년 6월 25일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시카고 참전용사타운 중앙광장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청동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아래 영어와 한글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함께 싸웠고 함께 기억하며 영원히 함께 선다. 저는 그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제임스 할아버지도 함께 섰어요. 우리는 함께 성조기와 태극기에 격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카고 참전용사타운 370가구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참전용사타운 5,000가구에도 온돌이 설치됐어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73년 전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영웅들이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돌고 도는 겁니다. 73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순환이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되어 다시 돌아왔죠. 장진호의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서로를 지켰던 한국군과 미군, 그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분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도 그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국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